최근에 뭐 미국 주식이 뭐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 사상 최고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작은 충격에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200만 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궁금한 건 실제 수익률이 얼마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가 난 거거든요. 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초에 저축을 계속 꾸준히 잘 하다가도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함부로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돈줄남에게 그 돈과 관련된 고민들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는데, 고정 댓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머니스트 앱 등록 이벤트가 있습니다. 머니스트 앱을 등록하시고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거기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솔루션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초에 저축을 잘하다가 갑자기 함부로 느닷없이 새롭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은 안 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최근에 미국 증시는 연고점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 순간 이거 큰일 났네. 나는 뭐 미국 주식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위험이 커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에 지금 공포감이 들고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미국 증시가 최대 23%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예상입니다. 뭐 예상. 그냥 하는 얘기죠, 사실은. 자, UBS의 데이비드 레코프위츠라고 하는 최고 투자 책임자라고 합니다. 자, UBS는 스위스 금융그룹을 이야기하죠. 자, 이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첫 번째 리스크는 미국이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완전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full-blown recession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하는 얘기네 라고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난 5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에서 500bp 이상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던 적은 총 6번이 있었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해서 총 6번이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게 이거고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미국이 금리를 500bp 이상 급하게 올리고 난 이후에는 이 역사상 6번, 50년 중에 6번 중에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다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UBS의 경고,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중에 무려 5번이 금리 인상 이후에 3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는 이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을 경우에 연준이 고금리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전망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임금 물가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임금과 물가가 연속적으로 계속 악순환적으로 높아지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이펙트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 나오죠.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인데 뭐 미국은 현재 상황은 뭐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조금 뭐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예상입니다만 이 예상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 아시겠지만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 같은 경우에 3.1보다 0.3%가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이것은 3.2% 정도인 원래 전망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총재도 이런 말을 했죠. 금리 인하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보도들을 좀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전면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다소 떨어진 건 맞는데 서비스 물가라든지 뭐 실제로 최근에 물가 지수 떨어지는 속도가 좀 굉장히 둔감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고금리가 조금 더 당분간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징조가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이런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갑자기 미국 주가가 그냥 연고점, 뭐 최고점, 그 다음에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 이 얘기만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고민이 또 되는 겁니다. 이 사진처럼 missing out. 나만 지금 소외되는 것 같은데, 나만 누락되는 것 같은데, 나만 뭔가 바보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공포감이 여러분들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주가가 높을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계 부자 순위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빌 게이츠 형님, 이런 분들은 지금 5위 안에서 사라졌고요. 마크 저커버그도 10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조금 다시 10위 안으로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1위는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예. 이분이 바로 이름이 뭐냐? 예. 보면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의 대부이십니다. 자, 이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분이 1위를 차지하는데 대한민국이 상당히 일조를 했죠. 대한민국이 작년도에 명품 소비가 전 세계 인당 1위였고 23조 원 정도를 소비했다라고 하는데 자, 2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3위는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 다음에 4위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레리 앨리슨이라고 오라클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5위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워렌 버핏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다섯 세계의 탑 5 안에 들어간 이 부자들 중에 혹시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투자해서 돈을 번 게 99.9%입니다. 워렌 버핏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건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이분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번 분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갑자기 저축을 잘하다가 최근에 뭐 미국 주식이 뭐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뜬금없이 새롭게 주식 투자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이 좀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경기 회복, 가능하죠. 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야, 이거 인플레이션 최근에 막 줄었는데 경기 침체도 안 오는 거 보니까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탈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3위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경제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국부 펀드들이 뭐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다면 주가가 좀 더 가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죠. 그러나 그 반대로 시장 조정론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고금리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시장이 좀 충격을 먹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역대 최고점을 돌파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역사상. 물론 뭐 여기서 최고점인데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는 역대 사상 최고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작은 충격에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갑자기 저축을 하다가 연초에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새롭게 주식 투자로 나선다라는 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두 가지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비싸지 않은가.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돼 있나요? 여러분 정말 주식 투자하실 준비가 돼 있나요?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분석이 다 끝나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성장주들 굉장히 성장할 거야 라고 알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모르는 더 성장 가능성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러면 투자하셔도 됩니다. 시장이 모르는데 시장이 알고 있을 만한 성장 가능성은 이미 주가에 들어있고 여러분도 거기까지밖에 모른다. 그러면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이 가장 고점인 겁니다. 자, 가치주 같은 경우는 지금 비싸지 않은가라는 관점인데 뭐 요즘 누가 아무도 가치주를 거들떠 보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마 가치주에 대해서 별로 거들떠 볼 것 같지가 않은데 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자기 신념과 자기 분석이 끝났다면 투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흥하든 망하든 그건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막 사상 최고가래. 나만 좀 소외되는 것 같아.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의 주식시장은 강형 효율적 시장입니다. 정보가 완전히 투명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은 혹시 모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 시장이다. 그러니까 정보는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도 2023년도에 주식 투자를 우리 혼줄 여러분들도 하셨겠죠. 어떻게 수익률 어떠십니까? 뭐 어떤 분은 손실 났다, 어떤 분은 좀 괜찮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NH투자증권이 2023년도 작년에 개미들의 투자 수익률을 계좌 200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작년 연말에 나온 자료긴 한데 작년도에 있었던 개미 투자자들의 자 내용을 보니까 투자 종목 10개 중에 9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차선 하나가 굉장히 빨리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나도 그 차선으로 갈아타잖아요. 근데 그 차선이 내가 갈아타자마자 갑자기 차선이 가장 밀리는 차선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죠. 왜 그렇죠? 결국은 나만 이 차선이 빨리 빠진다는 정보를 나만 듣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앞에서 다 끼어들어서 결국은 그 차선이 가장 밀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강형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작년에 아니 투자자들 중에 10개 종목 중에 9개가 2차 전지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 저거다. 그러니까 우르르 그냥 다 거기로 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보시면 종목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G화학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개미들 중에 종목으로 10개 종목 중에 상위 9개가 2차 전지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팔랑팔랑 귀가 팔랑거려서 했다는 거잖아. 그냥 내가 이게 좋을 것 같아, 저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자기 신념에서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군집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군집 효과. 여러분 군집 효과가 뭡니까? 군집 효과가 막 양떼가 한쪽으로 그냥 쫙 이렇게 그 양몰이 개가 몰면은 마치 그냥 쫙 몰리듯이 그죠? herding behavior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herding behavior. 이거 군집 효과.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개 연령대별 뭐 투자 수익률 이게 나왔는데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실제 수익률이 얼마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물론 NH투자증권의 200만 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 전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봤을 때 작년에 개인들의 2차 전지 투자 연간 수익률은 보니까요. 마이너스 32%보다 개선된 14.8%로 집계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전년도, 작년보다 전년도면 2022년도죠. 2022년도에 마이너스 32%였는데 작년에는 평균 수익률이 14.8%였다라는 이야기죠. 평균 수익률이 밑에 보시면 뭐 조금 낮은 것도 있는데 평균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었다라는 겁니다. 평균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에 마이너스 32%가 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평균 13에서 15%가 난 거거든요. 이걸 2년으로 묶어보면 진짜 수익이 난 거 맞습니까? 예. 이게 안 난 걸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이제 여기에는 투자자들 중에 2022년도는 투자 안 하고 2023년도에만 새롭게 들어와서 2차 전지만 열심히 투자한 분들이야 당연히 15%보다 더 먹은 분도 있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평균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에 개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32 그리고 2023년도에 13에서 15% 정도의 평균 수익을 올렸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거는 뭐 제가 통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돈줄남이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은 직장인들을 꾸준히 만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보게 되면 평균 투자 금액은 한 1000에서 1500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000에서 1500. 평균 150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이 평균 수익률을 대입을 해봤습니다. 자,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2023년도에 평균 수익률 13에서 15%. 자, 15%를 적용을 해보면 평균 직장인들의 1,500만 원 투자 수익률은 실제로 투자 금액은 225만 원 정도 번 겁니다. 225만 원을 1,5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했다면 225만 원을 벌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118만 원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고작 118만 원을 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투자 같은 거 안 하고 나는 투자 비건이다. 나는 코인 비건이다. 그래서 나는 건강식만 먹는다. 뭐 이래서 투자 비건들 많죠. 나는 그냥 열심히 돈줄남 영상 보면서 저축을 따박따박하고 조금이라도 절제해서 조금이라도 저축을 더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금을 1,500만 원 했을 거 아닙니까? 예금 대비 그러면 118만 원이 얼마 더 먹은 거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58만 원 정도 초과 소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휴대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맨날 신경 쓰고 웃었다, 울었다, 속상했다,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1년간 내가 평균적으로 예적금에 딱 넣어놓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자기 개발하고 자기 성장하고 자기 여가 생활 보낸 사람, 그리고 낸 사람에 비해서 고작 58만 원 소득이 더 낮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한 달에 그냥 5만 원 아닙니까? 한 달에 5만 원.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대단히 지금 뭔가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는 거 맞아요? 예. 물론 뭐 개별적으로야 뭐 굉장히 특이 케이스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 혼줄이 여러분, 굳이 연초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저축을 내팽개치고 뭔가 주식 투자를 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돈줄남의 모토를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줄남은 현재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데, 그럼 돈줄남의 모토가 뭐냐? 저는 이겁니다. 노주, 노담, 노개, 노코. 이거예요. 5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담배 안 피시는 분 노담이라고 하는데, 저는 노주, 노담, 노개, 노케요. 이게 5금이거든요. 5금. 이게 뭐냐? 노주, 술 안 마시죠? 노주, 현재는 주식 안 하죠. 예. 노담, 담배 안 피죠. 노개, 게임 안 하죠. 노코, 코인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혼줄 여러분들 중에 이 5가지 5금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노주, 노담, 노개, 노코, 이 5가지를 저는 이제 이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임하고 코인하는 거 대신에 저는 요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운동, 저축, 성장, 학습, 독서,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이 5가지 중에 저축, 성장, 독서 정도는 하는데 운동, 학습은 저도 사실 열심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자, 요 5금, 노주, 노담, 노개, 노코를 실천하시는 혼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요거 대신에 우리의 인생을 운동과 저축과 성장과 학습과 독서로 좀 채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돈줄남의 모토는 바로 이겁니다. 유연한 저축주의자. 유연한 저축주의자. 영원히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주식 투자를 하지. 제가 이렇게 저축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갑자기 숟가락을 얹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유연한 저축주의자. 뭐 영어로 얘기하면 flexible savingsist가 되겠죠. flexible savingsist. 원래 저축주의자인데 사안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갑자기 돌변해서 투자를 열심히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투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게 뭡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회가 나왔네? 이게 날것이 나왔는데, 여러분, 말이 좋아서 투자지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인생을. 이걸 날로 먹으려고 하면 날것 금지. 여러분, 2024년도 연초인데요. 자, 올해는 날것 금지. 정말 한 땀 한 땀 여러분들 쌓아 올리는 땀방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식, 코인 안 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과 코인 비건이 되더라도요, 얼마든지 저축만으로 희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올해 여러분들 연초인데요. 흔들리는 증시 가운데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지금 하시던 저축을 꾸준히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